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원이 이제 바뀌었어요. 세 번째 나는 한반도의 지질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지질도 작성과 해석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교과서는 71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보면은 지질도에 사용된 기본 기호를 통해서 암석의 종류와 지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질도에 나타난 주양, 경사, 단층, 습곡의 기호를 해석할 수 있다. 이 기호를 해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수능 특강 같은 문제집을 보면은 지질도를 직접 그릴 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선생님이 동영상을 올릴게요. 자, 교과서 71페이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봅시다. 자, 우리는 일기도 해석하여 그날의 날씨를 알 수 있다. 일기도에는 기온이나 기압, 구름의 양, 풍향, 풍속 등의 정보가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어느 지역의 지질에 관한 정보는 지질도에 나타난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일기도 기호잖아요. 이 기호를 보면은 여기 서울 지방은 구름이 많고 기온은 20도, 바람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초속 10m/s네요. 여기는 경상도 지역은 서울보다 온도가 더 높고 구름은 적고,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질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땅에 대한 정보를 담은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지질도에는 어떤 정보를 담으면 좋을까? 일기도처럼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해당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는 이 지표면에 어떤 암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질 구조, 뭐 습곡이나 단층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층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질도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교과서 71페이지에 보면은 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교과서 사파에는 그 사람이 그 배낭을 메고 있는데 그 배낭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질 조사를 하러 갈 때 이렇게 배낭을 메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질도 작성을 할 때 밑에 있는 화살표 보고 할게요. 조사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지질 조사를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직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 지질도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할 거예요. 노선 지질도, 그리고 마지막엔 지질도를 완성하는데, 자,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노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노두라고 하는 거는 지표면에 드러난 암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밭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지표면에 암석이 아니라 이렇게 풀로 덮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풀 아래 어떤 암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암석이 드러난 곳을 노드라고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노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절벽 같은데, 그런데 아니면 잘 안 보여요. 또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뭐 고속도로 같은 거 가다 보면은 공사하냐고 산을 이렇게 자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표면에서는 잘 안 보였지만 그 땅속에 가려져 있던 지층이 눈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질 조사를 하러 갈 때는 이 노드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조사를 하러 가요. 자, 그래서 노드가 잘 드러난 지역을 중심으로 암석과 또 지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여러 가지 기호를 이용하여 지형도에 표시한 것을 노선 지질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지, 어디에 역이 있는지, 그런 것처럼 노선 지질도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실제로는 지질도 조사를 하러 가면 이렇게 걸어서 가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가는 곳을 지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곳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자, 이거를
작성한 다음에 이 노선 지질도를 작성한 다음에 이 노선 지질도에 나와 있는 정보를 모아서 마지막으로 지질도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지질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호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지질도에는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암석의 뭐 색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암석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합니다. 주로 화성암은 붉은색 계열, 퇴적암은 푸른색 계열, 변성암은 갈색 계열. 그 기호 같은 것도 많이 써요. 색깔은 이 컬러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흑백 사진 같은 거, 흑백 지도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는 색 구별이 안 될 때는 기호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석회암은 벽돌무늬, 사암은 점점점점 점무늬, 모래알갱이처럼 이렇게 점을 막 찍어놔요. 그런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습곡과 단층 기호를 볼게요. 자, 일단 습곡은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배사구조와 향사구조가 좀 다릅니다. 자, 먼저 배사구조는 요 선이 지층의 주양선이 돼요. 주양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기울어지면 위로 볼록한 배사구조의 습곡. 그 다음 향사는 자, 이게 주양선인데 주양선을 기준으로 화살표 이렇게 모여있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향사구조입니다. 단층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는데 일반적인 주양선보다는 선의 굵기가 사실 더 두꺼워요. 2배쯤 굵은 선이라서 주양선과는 쉽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노미터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들고 왔어요. 이게 이제 클리노미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경사추가 있고요. 나침반이 들어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일단 클리노미터의 구조는 가장 중요한 게 자, 여기 보면은 거의 나침반인데 나침반 이 안쪽은 지금 동서남북 방향이 있죠. 그 나침반 바늘이 있고요. 빨간색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건데 잘 보면은 북쪽, 아래쪽은 남쪽,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인데 동서 방향이 사실 바뀌어 있어요. 이 클리노미터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나침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눈금이 바깥쪽에는 주양 눈금이에요. 자, 이 바깥쪽 눈금을 읽어서 우리가 주양이라고 하는 값을 읽고 안쪽에 있는 거는 경사 눈금이에요. 자, 이 경사는 요 까만색 이게 경사추인데요. 여기 추가 원래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여기 눈금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이 클리노미터에서는 얘가 흔들리는 거, 얘가 이제 경사추예요. 얘는 중력 방향, 쉽게 말해서 이 아래쪽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울여도 항상 아래쪽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죠. 자, 이게 경사 각도를 재는 경사추입니다. 자, 그리고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주양은 이 클리노미터를 수평면으로 재고 경사는 주양과 수직 방향으로 잰다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탐구에 나와 있는데 미리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경사 자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책상에 경사를 만들 거예요. 자, 이게 그냥 하얀 판인데 교과서에는 이거를 책으로 쌓아라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경사를 만들었어요. 자, 수평하지 않고 책상 바닥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을 만들었어요.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클리노미터를 이용해서 이 지층의 주양 방향, 지층의 주양이라고 하는 건 지층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 그 방향을 말하는데 주양을 재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이 클리노미터를 잘 보면은 여기 물방울이 있어요. 수증기라고 해서 수평을 재는 물방울이 있어요. 이 물방울을 잘 보면서 기울어지면 물방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겠죠? 이 물방울을 잘 보면서 물방울이 수직이 되게 하면서 클리노미터의 넓은 면, 이쪽 면이나 반대면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넓은 면이 지층과 만나게
이렇게 하면 지층과 이 넓은 면이 다 겹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딱 겹치게, 지층과 겹치게. 대신에 클리노미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고 항상 수평을 유지한 채로 지층과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이 클리노미터의 이쪽 긴 변하고 지층과 만나는 이 선이 지층의 주양선이 돼요. 선생님이 주양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양선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지층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매직 같은 거 또는 색연필 같은 거 들고 가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지층의 주양선을 지금 그었어요. 자, 이게 지층의 주양선이에요. 자, 얘는. 자, 그럼 이 지층은 이 방향으로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주양 방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층의 경사를 측정하는데요. 지층의 경사는 아까 봤던 이 킬로미터의 경사추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지층의 경사는 항상 주양과 수직 방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경사는 첫 번째 이쪽 방향이거나 1번 또는 이쪽 방향이거나 2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경사는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이니까 얘는 경사가 될 수 없고 이게 경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경사 방향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직접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울어진 각도를 재야 되는데, 자, 이 각도를 뭐 각도기를 재는 게 아니라 이 킬로미터에 있는 경사추로 재면 돼요. 자, 이번에 자, 주양은 아까 이렇게 수평으로 쟀죠. 경사는 이렇게 됩니다. 킬로미터를 이 지층면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단 경사는 이 주양과, 자, 이 주양선과 항상 이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킬로미터에 있는 경사추 값을 읽어주면 경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킬로미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할게요. 아까 클리노미터가 동서방향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자,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는 클리노미터에 나와 있는 나침반의 방향이에요. 북쪽을 향하고 있죠. 자, 이 지역은 이제 편각 우리가 배웠는데 편각이 없어. 그래서 진북과 자북이 일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침반의 바늘에 가리키고 있는 이 북쪽 방향은 자북이면서 동시에 진북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리노미터의 이 넓은 면과 지층이 만나는 이 선을 우리가 주양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주양 방향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30도 각도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30도가 북쪽에서부터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죠. 그럼 이 방위 표시에서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이 30도는 주양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주양은 북쪽에서부터 30도만큼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게 이 지층의 주양이에요. 그런데 자, 클리노미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북쪽에서부터 이만큼 바늘이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30도만큼. 그래서 이 동서 방향이 실제 나침반과 또는 실제 방위와 서로 반대되게 이 클리노미터는 이 나침반의 눈금을 그대로 읽어주면은 주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동서 방향을 반대로 기록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리겠죠? 동서 방향 서로 바뀐 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이제 실제 뭐 지층 같은 건데요. 자, 이 지층을 보면은 지금 옆에 막 기울어져 있잖아요.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이 경사 방향이에요. 이 경사 방향이고 이 경사와 수직인 방향이 주양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층은 지금 주양 방향이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고 경사는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자, 이 경사 보고 북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남쪽 방향인 겁니다. 자, 주양과 경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주양은 지층의 측리면, 보통 퇴적층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측리면이 수평면하고 만나서 이루는 교선의 방향을 진북을 기준으로 측정한 각도. 자, 지층의 측리, 기울어진 방향. 이 지층이라고 하면 이 기울어진 방향이 수평. 그래서 클리노미터를 수평으로 갖다 댔을 때 이 수평과 만나는 교선을 우리가 주양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진북을 기준으로 하여 몇 도 기울어져 있는가 이걸 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 30도이다 그러면은 북쪽을 기준으로 30도만큼 동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걸 얘기하고요. N 25도 더 올리면 얘는 북쪽을 기준으로 25도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서 방향은 그냥 간단하게 EW 이렇게 표시합니다. 남북 방향은 NS라고 표시해요. N 0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남북 방향은 NS, 동서는 EW 방향. 자,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을 기준으로 주양이 이만큼 돌아갔죠? 이만큼 각도가 만약에 30도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북쪽을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동쪽이 되거든요. 이 주양은 북쪽 N을 기준으로 30도만큼 동쪽 2로 돌아갔다 N 30도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사는 이 지층의 측리면의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이 방향과 각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방향도 얘기를 해야 되고 각도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사와의 방향은 항상 주양에 대해서 직각 방향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경사와 주양은 항상 직각 방향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 경사 방향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경사가 없다. 경사라는 건 기울어진 거잖아요. 기울어진 게 없다.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층에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히 수평을 이룬다. 그러면 경사를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수평층이라고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경사의 표시를 보면 경사 방향은 보통 이렇게 8개의 방위를 표시합니다. 동서남북 뿐만이 아니라 북동쪽, 남동쪽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도 NE 이렇게 나타나면은 기울어진 각도는 32도고 기울어진 방향은 북동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 그러면 북동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주양 방향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경사 방향과 서로 수직인 방향.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보면요.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이제 동서남북 방위 표시인데 경사 방향의 북동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주양은 얘하고 수직인 방향. 주양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주양은 N을 기준으로 이만큼 돌아갔네요. 어느 방향으로? W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지금 주양과 경사는 서로 수직이다. 자, 이 경사 방향은 실제로 지질 답사를 하러 가면은 클리노미터 나침반만 보면 어느 방향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동서 방향 우리가 이제 나침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시험 문제나 이런 데 출제하면은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주양과 경사 이제 표시 방법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수평층, 경사가 없을 때는 십자가,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또는 그냥 십자가로 표시를 해요. 자, 이건 기호예요. 그리고 수직층, 지층이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수평층이 아니라 지층이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주양 방향, 긴 선은 주양이고 경사는 이렇게
양쪽으로 경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긴 주양과 짧은 경사 방향을 서로 교차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호는 이거예요. 주양 얘는 동서방향, 경사는 남쪽으로, 각도는 30도. 자, 얘는 이게 이제 북쪽 방향인 거예요. 북쪽을 기준으로 45도 동쪽으로 치우쳤네요. 그리고 경사는 60도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이쪽 방향은 남동쪽 방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양과 경사를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기호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얘는 그냥 보조선이에요. 실제로 주양과 경사는 이렇게, 주양과 경사는 긴 선은 주양, 짧은 선은 경사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지질도에 나타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호를 우리가 해석하는 걸 이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층, 두 번째 부정압, 세 번째 습고. 자, 이런 다양한 그런 지질 구조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단층을 보면은요, 이게 단층면인데 단층면을 기준으로 양쪽 지층이 서로 어긋나 있죠. 연속되지 않습니다. 부정압은 이게 부정압 면이죠. 부정압 면의 경계로 아래쪽에 있는 지층과 위쪽에 있는 지층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연히 이게 평행 부정압일 수도 있지만 경사 부정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습곡은 자, 여기 있는 점선이 습곡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습곡의 가운데 습곡축인데 이 습곡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층은 지질도에서 지층의 어떤 경계선이 다른 지층 경계선을 이렇게 끊어버린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경계선 양쪽에 같은 지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연속이진 않아요. 서로 어긋난 채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압은 지층 경계선이 다른 지층 경계선을 끊는 거는 단층과 비슷한데 이때 경계선 양쪽에 같은 지층이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으로 나타나면 단층이고 반복이 아니면 부정압인 거예요. 그 다음 습곡은 지층 경계선이 대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지질도하고 지형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지형이에요. 등고선 200m, 300m 이렇게 이제 산이 높은 쪽, 이쪽은 낮은 쪽, 가운데 이 파란 건 골짜기인데요. 지금 노란색이 어떤 특정한 지층이라고 할게요. 이 지층이 수평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 자, 이걸 옆에서 보면 그냥 수평인 거예요. 자, 이 밑바닥하고 서로 나란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수평층은 지질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고선이 200m, 300m, 400m 쭉 나와 있죠. 200m부터 300m 밖에 없네요. 자, 근데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점선과 이 노란색 지층이 서로 나란합니다. 이러면 수평층이에요. 지층 이 경계선이 등고선과 나란하다. 그러면 수평층이다. 자, 두 번째 수직층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 그림 봤더니 아까랑 똑같은 지형인데 지층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죠. 실제로 이렇게 지층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 그러면은 지표면에서 보면 이게 이 선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다 이걸 지질도에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층이 깔끔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지층 경계선이 직선으로 나오면 얘는 수직층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지층은 뭐 수평층도 있고 수직층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경우는 자, 여기 이 지층이에요. 얘는 수평층도 아니고요. 수직층도 아니고 그냥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게 이 밑에 있는 평면에서 이만큼 기울어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휘어져서 곡선으로 나옵니다. 지질도를 그려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경사층은
직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등고선과 나란하지도 않고 그냥 곡선으로 표현되면은 경사가 기울어진 지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탐구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탐구가 74페이지 나와 있는데 탐구가 꽤 복잡해요. 자, 탐구 제목은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고 지질도 해석하기. 자, 그래서 지질도에는 일단 이 야외 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암석의 종류, 분포, 상태, 그리고 지층의 주양과 경사, 뭐 단층 습곡 같은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후에 해당 지역의 지질도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축척은 1대 5만 또는 1대 2만 5천 이런 식의 지질도를 우리가 받아서 지질도를 해석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국립지리원 이런 데 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을 보면은 일단 주양과 경사 측정하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클리노미터 이용해서 일단 동서남북 방향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2번, 3번은 우리가 실험실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서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은 아까 이 상자하고 그 다음에 요 종이하고 이용해서 이렇게 경사를 우리가 만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양과 경사를 측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주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클리노미터를 수평으로 유지한 채 지층과 만나서 이 방향이 주양이 됩니다. 두 번째, 경사는 주양과 항상 수직 방향으로 지층과 클리노미터의 뒷면을 딱 밀착시켜서 여기 있는 경사추, 이 추의 눈금을 읽어서 경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질도를 해석해서 기본 요소를 알아보는 건데, 자, 첫 번째, 지질도의 색은 암석의 종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A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우리가 알아보자. 자, 이건 그림을 보면서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지층의 전체적인 주양 방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세 번째, 지질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는가, 뭐 단층, 습곡 이런 구조가 있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지형의 공통점 같은 걸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자,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A 지역에 지금 기호가 있죠. 자,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그래서 주양 같은 경우는 N 각도는 한 45도,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N 45에서 50 정도, E 동으로 기울어져 있다. 경사는 지금 각도가 67도, 경사 방향은 북서쪽, NW가 되겠죠. 자, 주양과 경사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주양 방향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N, 그 다음에 기울어진 각도는 45도, 방향은 E, N45, 45도 E 이 정도의 주양을 보이고 있고요. 경사는 대부분 다 북서쪽 방향. 그런데 각도는 다 달라요. 어떤 때는 75도만큼 기울어진 데도 있고 30도도 있고 여기 18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경사 각도는 다 제각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지층이 딱 끊어졌죠?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단층이죠. 그리고 여기 C에 있는 거 이거는 습곡이에요. 근데 습곡인데 이게 지금 주양선이거든요. 긴 선이 주양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 이거는 위로 볼록한 배사습곡, 그리고 B에 있는 거는 아래로 오목한 향사습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D와 이 지역은 지층이 막 끊어진 단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 약간 이게 붉은색 계열이거든요. 사실 이건 지금 마그마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화성암 계열. 그래서 이 지역은 습곡 단층, 그리고 마그마의 관입도 있고 지각 변동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봤더니 북동쪽에 붉은색 화성암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퇴적암도 있고요. 그리고 남동쪽으로 변성암. 변성암도 아까 있었나 봐요. 네. 선생님이 변성암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 남동쪽 부분에 변성암도 있나요? 가운데 부분에 약간 푸른색 계열은 이제 퇴적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양과 경사는 우리가 이제 알아봤죠. 주양은 N45E 정도 되고 경사는 67도 NW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양 방향은 다 비슷하고요. 경사는 각도는 좀 차이가 나지만 경사 방향은 다들 똑같았어요. 그 C와 BC는 이제 습곡 구조죠. 향사냐 배사냐 이것만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와 E에는 단층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단층인데 지질도를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이 단층이 정단층이냐 아니면 역단층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스텝 3로 가서 모든 별 토의학인데 이거 정말 이거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하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둠을 만들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교과서 그림에 보면은 자, 충주 서쪽 지역의 인공위성 자료예요. 자, 이 인공위성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스텝 2의 D와 E 지역의 지질 구조의 그런 공통점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토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지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게 충주호고 여기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풍화 침식을 받아서 지형이 나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충주 시내 같아 보이죠? 네. 자, 이게 인터넷 지도를 지금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풍화돼서 이렇게 골짜기 같은 게 지금 많이 생겨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봐야 좀 잘 보여요. 네. 여기 보면 일단 골짜기 같은 게 나와 있고 호수에 물도 차 있고 이렇게 보여 있고요. 그리고 두 지역은 주변보다 이제 고도가 낮았다. 좀 풍화를 좀 많이 받은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풍화를 조금 많이 받은 지역이고, 그리고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층의 나이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층 같은 게 이제 발달할 수 있고요. 단층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지층에 그 갈라진 틈이 있으니까 그 단층면을 따라서 풍화 침식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층이 나타나는 곳은 주변보다 더 많은 풍화를 받아서 지형이 더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계곡이나 골짜기 같은 그런 지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서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선생님이 더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클리노미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측정해 보기도 하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클리노미터가, 그 스마트폰 어플로 나와 있어요.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iOS, 아이폰 버전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폰 버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이폰은 무료로 얘를 거의 똑같이 생긴 것도 사실 이렇게 네모난 핸드폰처럼 생겼잖아요. 핸드폰 화면에 이 클리노미터가 딱 뜨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아마 다운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수많은 어플 중에서 뭘 다운받을지 그거는 좀 기대됩니다. 좋은 어플 다운받으면 정말 얘를 똑같이 구현한 그런 어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탐구는 우리가 이제 사고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을 이제 기르기 위한 탐구였는데, 지질도에 표시된 기호나 또는 클리노미터를 이용해서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탐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탐구를 했는데, 실제로 야외 조사만 할 수는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뭐 지도라든지 책을 통해서 자료를 더 모아놓고 이 답사를 가고 그리고 데이터를 종합해서 뭔가 결론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평가하기 문제 두 문제. 자, 한번 문제 보고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 네, 쉽죠? 이건 주양선이죠? 지층 측리면이 수평면과 만나서 이루는 교선은 주양선. 이 주양선의 방향을 지층의 주양 방향 또는 주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지질도에서 지층 경계선과 단층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선의 굵기가 달라요. 단층선이 더 굵게 나타납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차시인 한반도 지사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만 선생님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배운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리고 지질도 그리는 거. 자, 이 지질도 그리는 거는 등교 계약을 하자마자 우리가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설명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공개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